자, 다 정리했어?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배웠던 이항포라는 게 뭐지? 이항포. 아니 갑자기 저 새끼는 왜 정규분포 설명하다 말고 씨발 이항분포 말하고 지랄이야? 어느 그런 표정인데? 뭐 내 맘이지 뭐 씨발 뭐 뭘 가르치든 그래 안 그래? 자 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이산에서 배웠던 이항포라는 게 사실은 누굴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항포를 따로 배운 거야? 그래 평균과 분산을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항포를 따로 배운 거야. 근데 이항포라는 게 참 그런 게 뭐냐면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건 어때? 확실히 편해졌지? 하지만 여전히 누굴 구하는 건? 확률을 구하는 건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확률을 구하는 건 여전히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가 착각하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항포라는 게 봐봐. 변수 x가 이항 p에 np를 따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이것도 일종의 이산이니까 원래 이놈의 평균 분산을 구하려면 뭘로 구했어야 돼? 표로 구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우리가 표를 만들면 봐. 시행일수로 10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n이 10이면 변수가 어떻게 돼? 0부터 10이니까 총 11개 확률이 나올 거고 걔를 곱도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했어야 돼. 맞지? 근데 이항 분포인 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평균을 뭘로 구할 수 있어? NP로 구할 수 있고 분산을 뭘로 구할 수 있어? NPQ로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편해진 거지. 맞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항포도 일종의 뭐야? 연속 이산항률 분포니까 X가 얼마일 때? R일 때 확률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때 이항포가 의미하는 게 독립식 확률 분포니까 X가 R일 때 확률을 뭘로 구해? 독립식 확률로 구하지. 근데 이제 너네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얘는 NCR에 뭘로 계산하지? 불러봐. P의 I승에 Q에 이걸로 계산해. 맞아? 그럼 이거는 얘들아 표현이 편해진 거지. 실제로 이 확률의 값이 얼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여전히 어때? 굉장히 빡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가 봐봐. n이 10이고 얘가 2분의 1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려운 분포야? 쉬운 분포야? 10의 2분의 1 정도면 굉장히 쉬운 분포인데 그럼 여기다 우리가 여기 10이 들어가고 여기가 2분의 1의 10승이 들어가. 그럼 확률 값으로 본다면 이게 1024분의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계산이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보면 여기 뭐 100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 뭐 400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야기한 이항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는 여전히 어때? 압도적으로 매우 쉽지만 생각해봐. 여기 100이 들어갔다면 얘들아 이 확률을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친다고 해도 우리는 2분의 1의 100승을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그 계산은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여전히 얘는 확률을 구하는 건 어때? 여전히 캡스천인 거야. 그런데 우리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누구? 이 정규분포에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이 공부할 내용이 뭐야? 단원 제목이 뭐야? 이항분포에 정규분포화라는 걸 배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라는 거는 여기 봐. 자, 정규분포화라는 거는 이때 여기다 얘기하는 이 정규분포화가 이게 무슨 화야? 1번 불화 2번 될화 뭘까? 아니 학교에서 한번 배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뭐 뜨거? 에이 씨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이때 이 말의 의미는 이항분포가 뭐야? 정규분포화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이항포는 이거야. 그러니까 스타트는 이항포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항포는 사실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건 여전히 쉽지만 확률을 구하는 게 어때?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더 편해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봐. 이런 걸 연구할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뭐지 얘들아? 바로 그래프지. 그래서 확률 값들을 계산해 본 거야. 그래서 일단 변수 x가 듣기만 해. 이항분포에 이걸 따라간다고 쳐. 그럼 사실 우리가 이때 내가 보고는 거 이거야. 이 p라는 확률은 어차피 확률 값이니까 이 p 값에 따라서 약간 계산이 어때? 뭐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느낌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냐면 패턴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2분의 1을 넣든 3분의 1을 넣든 5분의 1을 넣든 중요한 건 뭐다? 결론적으로 이 패턴이 바뀌지 않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값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잘 들어. 일단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n의 값이라고 하자. 무슨 값? n의 값.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축을 내가 p축이라고 해서 그럼 n의 값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일단 이항포는 일단 이산에 속하는 거야 연속에 속하는 거야? 이산에 속하는 거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확률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뚝뚝 끊어져 있어. 실수를 기반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확률 값들을 찍어내면 뭐 n이 0일 때 얼마, 1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확인하면 돼? 패턴만 확인하면 되니까 여기는 점들을 내가 이렇게 한번 이어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p 값이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그냥 가정해봐. 그럼 2분의 1일 때 n의 값이 10이면 이때 확률 값들을 찍어보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점들을 이으니까 요 놈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다 이거지. n이 얼마일 때? 대충 10 정도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럼 n을 20으로 늘려봤어.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한 거야. 그럼 n을 20으로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여기가 10이면 얘들아 20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봐. 20은 요 뒤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 21개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을 쭉 이어서 연결을 해봤더니 이때 이 확률 값들이 모아놓은 점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더라 이거야. 이게 n이 얼마일 때야? 20일 때야. 그리고서 n에 우리가 얼마나 30을 넣어봤더니 그럼 이게 더 많아지겠지 확률이. 그래서 확률 값들을 찍어봤더니 30일 때는 얘가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는 이 p 값이 2분의 1일 때 3분의 1, 4분의 1 때는 요 패턴을 유지를 하되 값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 이 패턴을 유지하되 값들이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고 싶은 거는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n이 10일 때와 20일 때와 30일 때의 값들을 보니까 좀 이 곡선의 모양이 좀 누구랑 비슷해져?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정규분포와 비슷해져라 이거지. 오케이?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럼 n에 40, 50, 60을 넣으니까 얘가 더 눕다가 그러면 이 곡선이 거의 정규분포 곡선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럼 이걸 내가 정규분포로 계산을 해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의 오차는 생기겠지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확률은 얘들아 오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확률은 대낮추기면 값만 알아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얘를 누구로 전환을 해서 정규분포로 전환을 해서 확률을 계산해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지. 만약에 내가 이걸 정규분포로 바꾼다면 당연히 동일한 변수야 얘들아.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럼 이것도 x인데 정규분포는 이 항포는 여기다가 np를 쓰지만 정규분포는 여기다 뭘 써? 평균과 분산을 쓰지. 그럼 니네가 한번 봐봐. 누구의 평균과 누구의 분산이야? x의 평균과 x의 분산이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값은 np가 될 거고 맞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갈 값은 npq가 돼서 여기는 요 놈으로 우리가 뭐다? 확률을 계산을 하면 이때 여기서 확률을 계산하는 건 어때? 압도적으로 계산이 쉬워지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들어봐. 만약에 n이 50이야. 근데 문제에서 10에서 15까지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50시 얼마, 11, 12에서 여기 50승이 들어가는 확률을 5번 계산해야 돼. 하지만 내가 이걸 만약에 정규표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냥 표준화시켜서 곡선 그리면 바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둘의 계산은 누가 훨씬 더 편해? 얘가 더 편하니까 그럼 확률의 값은 이걸로 가고 우리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누구는 이항포의 정규분포라는 것은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항분포에서 잘 들어 n의 값이 충분히 클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발목을 잡혀. 책에 그렇게 나와있어. n의 값이 충분히 클 때 해놓고 대충 뭐라고 써놔갔다가 n이 30 이상. 근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항분포를 누구로 바꿀 수 있어?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가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n의 값이 30 이상이라는 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 왜 중요하지 않냐면 n의 값이 30보다 작았어 얘들아. 그럼 이항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안 돼? 바꿔도 돼. 단 오차가 좀 생길 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n의 값을 30, 25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보통 n의 값을 100, 200, 300 이렇게 주니까 충분히 웃도는 수치를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여기서 n이 30 이상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이항분포를 누구로 바꾼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원래 우리가 이항포는 이산에서 배웠으니까 주요 포인트는 뭐야? 평균분산을 구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정규분포는 어디서 배웠지? 연속에서 배웠으니까 주요 포인트는 뭐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언제 그럼 나는 이항포를 누구로?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너희들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난 이거야. 별로 고민할 게 없는 게 결국 이걸로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출발은 뭘로 할까? 이항포로 해. 그리고 뭘 물어볼까? 확률을 물어봐.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야 돼 이제. 이항포 문제로 나와서 확률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전에는 무조건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했잖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걸 독립시행 확률로 갈지 아니면 정규분포로 바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괜찮아?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잖아. 얘들아 생각해봐. 정규분포로 바꿔서 가야 되는 거라면 반드시 문제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 표가 나오게 돼 있지.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단 이쪽에 너네가 문제를 풀려면 이항포를 여전히 뭐야?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항포의 정규분포는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중요한 건 정규분포를 언제 바꾸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의 문제는 얘들아 잘 들어. 무조건 문제 출발을 뭘로 해? 무조건 이항포로 해 얘들아. 그래서 이항포를 하면 이제 우리는 스타트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끊는 거야. 이항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언더스탠?
나중에 판단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 없으니까 쫄 필요 없어.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 물어보겠지. 뭐야? 평균과 분산을 묻는 문제 있냐? 근데 이게 만약에 이항포로 출발해서 평균 분산 묻는 문제면 이거 100% 이항포 문제야 그냥.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보면? 확률을 물어보면. 오케이? 다시 뭘 물어보면? 확률을 물어보면 우리는 이 확률을 묻는 문제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눠져?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뭘로 계산할 수 있어?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언더스탠? 아니면 여기는 얘를 내가 누구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상식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는 얘를 문제 의도가 이렇게 냈어. 그러면 보통 얘는 어떻게 돼? 범위를 절대 못 줘. 왜냐면 이걸 범위로 줘서 계산하면 뒤지거든. 아니 문제가 10에서 15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를 낼 거라면 나중에 니네가 이쪽에서 나왔던 이 문제 있었지? 이항포에서. 한번 확인해보면 돼. 그럼 얘는 절대 범위로 확률을 안 줘. 뭘로 줘? 보통 값으로 주거나 범위로 준다 해도 변수가 2개 이상 주는 경우는 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항포로 나오면 일단 n의 값도 어떻게 돼? 충분히 커질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문제를 무조건 확률의 범위로 물어본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z에 대한 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항 분포의 확률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정규분포로 전환시킬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만 인지해 놓으면 얘는 게임 끝.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이항포의 정규분포는 사실 이게 수학적 의미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정확히 하면 이산을 연속으로 바꿔 푸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수학에서 이산과 연속은 전혀 다른 애들이잖아. 이들은 연결점을 잡아준 거라서 사실 이게 수학적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가원의 출제 빈도는 어때? 매우 낮아.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심플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거에서 이항포의 정규분포와 정규분포의 마지막 내용이야 얘들아. 이건 우리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항 분포를 정규분포로 전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원래 책에는 대략적인 n이 충분히 클 때라는 건 얼마 이상? 이게 써있긴 하지만 이걸 별로 우리가 그렇게 뭐 각인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문제에서 충분히 크게 맞춰주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의도가 있으니까 얘를 이걸로 전환해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z에 대한 표가 나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걸 보고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러니까 z에 대한 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x에 대한 표를 주거나 어쨌든 얘는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표를 준다는 거지. 그리고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는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러면 지금 봐. 의태가 이야기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봐. 관련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초반에 봐봐.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한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냥 내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여기 봐. 기본 6번을 보면 자 내용의 스타트가 보통 이래. 자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일단 문제에서 봐봐. 선호도란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선호도라는 건 뭘까? 말 그대로 선호하는 비율이지. 그래서 지금 A는 20, B는 28, C는 25, D 25. 그냥 가볍게 읽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럼 192명의 고객이 한 켤레씩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C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 오케이? 이 확률을 구하줘야. 그럼 여기 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거는 192명에다 비출 거. 그리고 C회사 선택에다 동그라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봐. 지금 문제엔 선호도라는 게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일단 C회사를 선택할 비율이 얼마야? 25%. 확률을 이야기하면 4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봐봐. 192명을 여기 봐. 1번부터 192번까지 쭉 세웠다 치자. 그럼 1번이 C회사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2번은 4분의 1. 왜냐면 선호도니까. 3번은 그럼 1번이 만약에 C를 선택했어. 2번에 영향을 줘? 못 줘. 그럼 이건 독립적 시행이 192번 반복된 거지. 근데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그럼 C회사를 선택한 애들이 42명 이상이니까 이게 사건이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독립적 시행을 192번 반복, 사건의 발생의 수가 변수. 그럼 이 문제 무슨 문제야? 이항포지. 그럼 내가 이걸 세팅하면 어떻게 돼? 야, 변수 x는 여기 봐. 일단 이항포로 출발했어. 총 시행수 몇 번? 192번. 사건의 발생 확률 얼마? C회사니까 4분의 1이야. 근데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건 확률이지? 누가? 그럼 여기에는 이게 4분의 1이면 이게 C회사를 선택한 사람이 될 거 아니야 변수는. P에 발생했으니까. 맞아? 그럼 그게 몇 명 이상? 42명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봐봐. 이 문제는 이항포로 이걸 물어봤지? 그럼 니네가 이거 확률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42부터 192까지 확률을 다 더해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을. 선생님 그럴 필요가 있나요? 6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씨발 0번부터 42번까지 더해야 돼.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럼 이럴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 들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이항포는 누구로 전환이 가능하다? 정규표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럼 내가 지금 이 확률을 정규표로 풀면 된다는데 문제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 Z에 대한 표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고민하고 여지할 거 없이 뭐야? 아, 이 변수를 바꾸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이항포의 정규분포 하니까 이 둘의 변수는 동일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중요한 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로 바꿨어. 그럼 평균은 NP잖아. 그럼 19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48 나올 거고. 4, 4, 16. 4, 8, 32.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4분의 3을 곱하면. 맞아? 그게 분산이잖아. 그럼 얼마야? 36이니까 이걸 따라가지? 그러면 여기는 요 놈으로 이 확률을 구할 거니까 얘를 뭐야? 표준화 시켜주는데. 언더스탠? 이때 표준하면 Z는 얼마분의? 6분의. 자, 이제 불러줄 수 있잖아. 얼마?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맞냐?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표준화를 시켜주면 Z는 이상은 변함없고 이 안에 41을 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마지막에 곱선을 뭐 해서? 도식해서. 마이너스 1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확률이 얼마야? 아이고 1호? 아이고 1호 아니야? 아이고 1호? 3, 4, 1, 3? 얼마? 3, 4, 1, 3은 얘는 0.3, 4, 1, 3 여기다 얼마를 더해? 0.5를 더할 거니까 최종 결론은 뭐 8, 4, 1, 3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야기하는 봐봐 이항포의 정규분포라는 것은 출발을 이항포로 해. 그러니까 너는 이 판단이 중요한 거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데 얘가 말로 나오니까 이항포인 걸 판단을 해서 확률에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거야. 아 독립식 확률로 갈 수도 있고 정규분포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옆에 표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이 문제가 정규분포 문제라는 걸 판단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거야 얘들아. 이 내용 처음 배울 때 여기 봐. 이걸로 바꾼다. 이거 어려서 문제 못 푸는 게 아니야. 문제가 뭘로 나와? 이항포로 출발하지? 근데 이게 뭘로 나와? 말로 나오니까 요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이항포를 처음 배울 때도 내가 그랬잖아. 가장 중요한 게 제시된 문제가 이항포인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럼 그건 여전히 여기서도 중요한 거니까 이맹렬하게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기는 이 이항포의 정규분포와 내용을 마무리로 해서 뭐야?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까지 다 끝난 거야 얘들아.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이제 통계는 벌써 우리가 3분의 2까지 넘어온 거지? 이제 마지막 얼마 남았어? 3분의 1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이 부분이 이제 뭐야? 통계에서는 매년 수능에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정규분포도 매년 수능에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니까 이 정규분포와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추정 파트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거야. 잘 체크해놓고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딱 두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23, 24 여기 두 개를 풀까 얘들아? 23, 24 그래서 이걸 할 때 봐봐 여기 봐봐 그냥 대충 뭐 x, b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항분포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 지금 문제를 풀면서 알겠지? 자 시작. 자 다 했어? 자 안 풀린 문제가 뭐야? 문제 꼭 너네들 같지? 몇 번? 23번. 자 어딨냐? 오케이 자 뭐야 소영이 비행기 안 타봤어? 아왜 이렇게 이상했어? 이 시발놈도 이제 농담 안 해 개새끼들아. 자 봐 일단 대한민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 예약국이 10명 중 6명의 비율을 탑승한다. 자 봐 그럼 10명 중 6명의 비율을 탑승이니까 탑승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그래 5분의 3이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탑승을 안 할 확률은 얼마지? 그래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실 나는 그래 너네가 변수를 누구로 그러니까 P를 누구로 잡냐에 따라 이 문제는 변수가 달라지니까 얘는 확률의 표현 방식 달라지겠지.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자 있네 정원이 384명인 보잉 뭐야 보잉 자 요게 지금 항공기 예약 600명이 탑승했을 때 지금 예약국이 그러니까 예약 고객 600인데 384명이 탈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건 뭔데? 그럼 탑승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잘 들어. 일단 제시된 문제가 600명이 예약을 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일단 600명이 전부 다 독립시행 맞아 틀려. 왜냐면 이게 지금 탑승할 비율을 준 거니까 독립적 시행을 600번 반복한 거야. 근데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384명보다 어때야 돼? 타는 애들이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야. 아 변수 x가 일단 이항포 600에 얘는 얼마야? 5분의 3으로 간다면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건 뭐지? 자 여기 봐봐 5분의 3이 뭔데? 탑승할 확률인 거야. 탑승 인원. 그럼 탑승 인원이 바로 뭐야? 변수 x가 되는 건데 문제가 요 예약한 600명만 갖고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탑승하는 인원이 384명보다 어때야 돼? 이거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문제 물어본 거지. 언더스탠?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일단 요걸 확률로 계산하는 건 당연히 힘들겠지. 그럼 600시 384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바꿔? 정규로 바꾸자. 그럼 평균은 얘랑 얘를 곱할 거 아니야? 얼마?
360이 될 거고. 맞아? 왜냐면 120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여기다 우리가 5분의 2를 곱할 거냐? 그럼 얼마 나와? 12제곱 144? 이렇게 나온대. 그럼 우리는 이게 지금 요걸로 얘를 표준화시키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때 z가 의미하는 게 얼마? 12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맞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얘를 z로 바꾸면서 여기다 38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83? 383을 집어넣으면 24가 나오니까 얼마? 그럼 z가 2보다 작은 확률이잖아. 근데 이게 봐봐 얘들아. 통계 문제 많이 풀잖아. 그럼 제 푸트가 2보다 작은 0.028이지 뭐. 왜냐면 이게 477이니까 이게 바로 나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야? 1, 1.5, 2란 말이야. 나중에 외우기 싫어도 외워줘. 3, 4, 2, 3, 4, 3, 3, 2 얼마? 4, 7, 7, 2. 거기 뭐 0.5도 외워질 걸 알고 1로? 그렇다고. 그럼 여기는 얘는 좀 장난 척 좀 해봤어. 아니구나. 여기가 2니까 여기 밑에는? 그럼 977이가 되겠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뭐 문제 끝났지 뭐.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2항포에 대한 내용 마무리 짓고 이제 추정만 남았어. 그래서 남은 시간은 공부를 마무리 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잘 들어. 수요일날 진도를 끝낼 거고. 언더스탠? 금요일날 테스트를 볼 거야. 30문제짜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복습해 갖고 와야 돼. 그리고 그 테스트 점수를 보고서 3월 달에 정규 반 확률 반 분배를 다시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잘 봐야 돼. 그래서 일단 정규로 이동하자.